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공수처 조사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오늘 2시까지 공수처에서 소환, 그러니까 지금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과천에 있죠. 그럼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나가가지고서 과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오라 그랬는데 나가기 어렵다라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공수처에다가 더 할 말도 없고 할 말 다 했으니까 니들이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니들이 지금 뭐 공수처에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서 서부정부에서 발부를 받았는데 이거를 짬짬이로 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한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니들 멋대로 하라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 말이죠. 어제 서부장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또 우리 자유우파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영장이 처음부터 신청이 관할 건 없는 그런 법원의 신청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55경비단을 속인다든지 의조문서, 딱풀문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모든 것이 고려된다면 아무리 서부지방법원이지만 그래도 불법에 눈 감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영장을 기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그냥 보기 좋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말이죠.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죠. 서부지방법원 앞에 1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기각하라고 하는 그런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 나라는 지금 법치가 벌어졌구나. 이 나라는 법이 없구나. 그야말로 지금 어떤 세력이 법원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경찰도 장악하고 공수처도 장악하고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확실하게 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는 강경한 메시가 나왔죠. 보통 검찰이나 내지는 뭐 공수처에 대해서는 마구 공격을 하지만 사법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엉터리 영장이라는 겁니다. 엉터리 영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지금 이게 통치행위냐 지금 계엄이라는 것이 또 사실 통치행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등등 그렇게 쟁점이 많고 논점이 많고 그리고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 또 현직 대통령이고 그 수많은 어떤 석방해야 될 사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싹 그냥 도외시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음 그 한마디로 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거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법이 죽었다. 법치가 죽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이 좌파 카르텔이다. 그럼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판결의 형식을 빌려서 즉 재판의 형식을 빌려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을 갖다가 지금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법부는 말이죠. 특검으로서 그리고 또 탄핵으로서 그리고 또 특활비로서 또 뭐 청문회로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을 마비시켰는데 사법부도 이제 판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체포라고 하는 또 구속이라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그럼 이게 바로 내란 아니냐. 그럼 지금의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법부 플러스 사법부가 한통속이 돼서 지금 국가 제1의 기관인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어떤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죠. 지금 법치는 죽었다고 말하고 사법부도 지금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를 걸 게 없어요. 사실은 말이죠. 이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에 안 하려는 생각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변호인단들이 나가서 말씀을 하셔야만 그래야 무작정 그냥 기각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들었을 뿐인데 지금 장군들이라든지 장관 내지는 또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구속이 돼 있으니 그거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본인은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가가지고서 직접 변론을 했으면 더구나 대통령이 45분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진지하게 검토해가지고서 정말 그럴 사유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논증적으로 전개를 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써야 되는데 그냥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이거 한 줄이라는 겁니다. 근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무슨 뭐 텔레그램을 갖다가 탈퇴를 했다. 최근에 무슨 또 전화기를 바꿨다. 그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대. 그럼 전화기 바꾼 사람들은 다 증거인멸한 겁니까? 그 다음에 텔레그램 탈퇴했다가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럼 텔레그램을 탈퇴하면 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갖다가 견강부회해가지고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저희 죽이려고 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말이죠. 사법부도 이제 의미가 없다. 이제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 좀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형국인데 다만 구속적 부심은 한번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마지막 한 번 더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법원이니까. 이게 법원이 아니라면 더 한번 믿어볼 필요도 없지만 법원은 그래도 국민의 어떤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이고 그 다음에 인권을 지키는 기관이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법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정말 가려가지고서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법원이 또 이 불법에 눈 감을지 그거를 한번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중앙지방법원에 하겠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갖다 발부했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한가? 이 구속영장 기각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다시 한번 심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나왔을 때 그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구속적부심이에요. 그래서 구속적부심은 지금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수처에 수사에는 안 나가고 오늘 오후 2시인데 여기도 나가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만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서부지방법원에다 하면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중앙지방법원에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소준섭이가 또 뭐 기각을 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이라 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차은영이가 발부한 구속영장 여기에 무슨 흠결이 있는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적부심은 지금 청구한다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공수처에 지금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윤 대통령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은 이렇게 법치가 죽은 상황 그리고 좌파의 카르텔 여기에 결국 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파이팅 해야 돼요. 자, 공수처 나갈 필요 없습니다. 수사는 보이콧 하시고요. 그리고 구속적부심은 기대는 크게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앙지방법원에 한번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될 겁니다. 렛츠고 파이팅.